안녕하세요. 37세 남자분이 건강검진을 하셨습니다. 이제 왼쪽에 모양이 나쁜 혹이 있고, 여기는 오른쪽인데요. 그 갑상선 오른쪽 아래에 8mm 되는 메타스타틱 림프노드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라고 이제 전원을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여기 작은 서스피셔스한 결절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센트럴에는 특별한 게 없었고, 이제 외부 병원에서 보셨던 오른쪽에 사이즈를 측정한 그 부분이 이겁니다. 뭐 둘 다 비슷합니다. 에코가 하이포고 내부에 에코제닉 스트랜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몇 번 보면은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제 CT도 같이 촬영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갑상선 하방이었습니다. CT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뭐가 저렇게 보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특별한 게 안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패티 파지션입니다. 우리가 장기 사이사이 특히 갑상선 하방에는 뭐 부갑상선도 있고 뭐 임파선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 팻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그게 결절처럼 이분처럼 또 뭐 저쪽에 캔서가 있으면은 또 나쁜 림프노드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모양을 보시면은 익숙해지시면은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초심자일 때는 갑상선에만 국한돼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다가 이제 하나하나 눈을 뜰 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오판 책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스터는 바로 위입니다. 갑상선 하방이었고요. 이렇게 하이포이크하고 이것도 스트랜드처럼 보입니다. 아주 깊어서 목이 조금 굵으셨거든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비슷한 모양이고 이분도 이제 보시면은 CT에서 코로나 CT에서 요 부위입니다. 스터넘 위에. 네. 팻밖에 보이는 게 없으시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여기도 스터넘 위인데요. 오른쪽은 별로 안 보이는데 왼쪽만 이렇게 뭐가 보여서 무슨 병변이 있다고 여러 가지 감별해서 다른 병원에서 오셨습니다. 병변의 위치는 여기쯤이었습니다. CT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유달리 팻 디파제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라이포마는 아니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쪽 부위를 요렇게 빔이 맞다 보니까 일부 팻 디파지션이 마치 혹처럼 이렇게 보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케이스입니다. 43세 남자분이셨고 1cm 되는 이 노들에 대해서 캔서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갑상선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플 에코제닉 포사이들이 보입니다. 좀 와이드 스캔으로 보시면은 오른쪽 갑상선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양쪽 하방 31mm, 2mm 하방까지 센트럴 패솔로지 림프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렬로 쫙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어디까지 익스텐트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림프 노드 모양은 초음파에서 잘 찍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이분은 오른쪽에 갑상선암이 진단되었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거의 오른쪽 전반에 다 있고 갑상선 양쪽 하방 한 31mm까지 센트럴 패솔로지 림프노드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중년의 남자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갑상선은 다 제거하고 이 보스 센트럴 림프노드도 상당히 아래까지 다이섹션을 다 해야 돼서 수술한 다음에 동위원소 치료도 할 수 있을 고려가 될 대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나토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 저기 서브링구얼 글랜드까지 프로브를 위로 꺾어서 하이오이드 본, 또 쭉 내려와서 스터넘까지 거의 어퍼 레벨 7까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라테랄로도 초음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캔서로 수술하는 프리오퍼러티브 스테이징 정밀 초음파의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음파 방식에 입각해서 서브링구얼 글랜드부터 쭉 내려서 하요드 본 근처에 이런 1.1cm 되는 조그마한 시스트가 보였습니다. 네, 사르고로사 덕트 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서 했더니 이 센트럴 림프 노드도 끝나고 그 하방에 이런 17mm 정도 되는 다소 에코제닉한 병변이 보였습니다. 엑시알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인제 갑상선의 프라브리 비나인 노듈과 비슷해서 이제 아주 하방이긴 하나 액토픽 사로 티슈에 이런 프라브리 비나인 노듈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수술이 꽤 커지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동형수 치료를 하려면은 사로 티슈를 다 제거해야 동형수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사르골로사 덕스 시스트의 경우는 사로 티슈가 있을 확률이 70%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스코픽 포사이 포함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동형수 치료를 염두에 둔다면 사로 티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어퍼부터 수술이 들어가고요. 그 아까 아래쪽에 이 센트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방이었습니다. 여기 인제 만약에 이게 액토픽 사로 티슈라면은 동형수 치료를 한다면은 이것도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갑상선 티슈가 아니라면은, 별게 아닌 거라면은 놔둬도 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가 이 환자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베너핏과 함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갑상선 티슈 오리진의 병변이라면은 당연히 이걸 제거함으로써 이 사람의 경우는 동형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아닌데 이걸 알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면은 이 환자의 경우는 양쪽 다 갑상선을 제거하고 이 아래쪽까지 광범위하게 제거할 뿐더러 심지어 그 아래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피리얼 파라사우드 글랜드는 숫자라든지 위치라든지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학적으로 인피리얼 파라사우드 글랜드가 더 위에 있는 것이 장기간의 긴 거리를 오기 때문에 슈피리얼 파라사우드 글랜드는 좀 더 짧죠. 그래서 인제 숫자 그리고 위치에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뭐 초음파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샅샅이 인제 수술하다 보면은 파라사우드 글랜드를 세입 하나라도 남기지 못하게 되면 인제 수술한 다음에 환자가 참 평생을 하이포칼세미아 와 관련된 약을 드시면서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가 상당히 중요했고, 이 환자가 초음파 하신 다음에 CT를 찍어서 사진을 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패솔로지 림프 노드들이 이렇게 갑상선이 요렇게 있고요. 그 하방에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보다 압축 컷인데요, 코로날에서. 아까 제가 봤던 그 부위에 보이는 것은 네, 빽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초음파를 했고 CT 콜레이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케이스를 통해서 '공부할 것이 있구나.' 하는 제게도 교훈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네. 요것이 요렇게 보였고 펫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펫일 수 있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